저하고 박노면 기자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 취재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앞으로 기자 생활에서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어찌됐건 잊혀지지 않는 기사를 썼구나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일단 인간 대포통장이라는 이 워딩은 취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른 아이디어고, 이병찬 변호사님이 아주 큰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님이 첫 번째 만남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인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결국 대포통장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전 너무 강렬했고, 사실 대면 편취라는 이제 어떤 용어를 줄거 쓰긴 썼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찌됐건 시사직격에서도 바로 차용을 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사든 어떤 거든 많이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우리 변호사님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병찬 변호사님. 동시에 박준규와 박노면 기자의 공동 아이디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됐었고, 그게 그냥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뭐 반말 썼으니까 제가 했겠죠. 박노면 기자는 저의 후배니까요. 아닙니다. 로명이가 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기사에 등장했던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30대인 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으로 일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와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례였고, 실제로 본분도 없고 그분이 올렸던 글들은 있으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다 스스로 그 흔적을 다 지운 거예요. 운영자분도 그분하고 나눴던 문자 몇 통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그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 기획을 여는 스토리텔링으로 이 이야기를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그러려면 남겨진 가족을 찾아야 됐었고, 아주 조각조각 있는 단서들로 이제 하나씩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간 거였는데요. 이를테면 그분이 이제 그 인터넷 포털 카페에서 썼던 아이디가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막내 기자들이 잠시 저희와 함께 했을 때 그 친구들 그냥 무작정 그 동네를 보내서 혹시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아냐라고 탐문 취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오진 않았고, 이제 뭐 아버님이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택시 조합 이런 데 다 연락드리고 이랬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좁히고 해서 결국 만났고요. 처음에는 잊게 해달라, 이거는 그냥 묻어달라, 그러니까 가슴에 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좀만 더 해주세요 하다가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그냥 서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연락처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저는 되게 잊히지 않는 게, 두 번째는 박노면 기자가 가가지고, 그때는 로메오가 그냥 택시를 탔어요. 영업을 하시면서 그냥 운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기터기는 켰어요. 켜달라고 했어요, 로명이가. 그래서 내릴 때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그 뒤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로명이랑 저랑 얘기했던 건, 이거 가지고 또 더 물어보자고 연락은 드리지 말자. 일단 이걸로 기사는 구성하고 기사 나가고 나서 나중에 한번 연락드리자라고 했었던 기억도 나요. 일단은 취재한 우리들이 확신이 있어야 기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검증을 사실 했어야 됐어요. 그 사람과의 녹취 내용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분들을 다 차곡차곡 모은 거죠. 뭔가 증빙을 할 만한 자료 이런 것들이 빈약하거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했을 때 뭔가 좀 아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으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기사화를 안 했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필터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쓰면서 깊게 스토리텔링을 들어갔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핵심이 되는 문제 말고도 이 사람한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드라이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취재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일자리를 찾다가 일을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냥 이걸 쭉 보여주려고 했죠. 물론 이게 쓰다 보면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읽는 이로 하여금 좀 불쌍함, 좀 딱함을 유발하는 뭐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사 쓴 다음에도 이제 데스킹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이고 없애고 바꾸고 이랬던 좀 과정을 거쳤죠. 우린 누구나 이제 수많은 이 무리 속에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하더라도 그냥 그 무리 속에서 적당히 어울리면서 다들 살아가고 있고 엄청 뭐 도드라지지 않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어떤 기회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이라는 이 그런 덫에 걸리면 인생이 어느 하루아침에 시들고 어두워지고 뭐 이런다라는 이야기를 좀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했던 거에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실 제가 애초에 하고 싶었던 거는 그분들이 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났던 장소들이 있거든요. 무슨 은행 앞이든 어떤 사거리든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가서 거기서 어떤 이미지를 좀 찍고 싶었어요. 거기서 생각나는 감정도 좀 듣고 싶었고 근데 대부분 그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이미지로 꼭 첨부를 하고 싶었고 그러면 재현 배우를 쓰자. 연출을 좀 해서 상황을 만들고 그거를 분명히 밝히기만 하자 라고 하게 됐고 이제 그것도 좀 의견이 많았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그런 걸 쓰는 게 좀 우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의견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결과물을 보고 판단합시다 라고 해서 재현 배우들과 함께 이런저런 장소에서 재현을 한 거죠. 그 결과물이 저는 나쁘지 않았고 해서 그거를 인터랙티브에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완벽하게 내가 무죄를 입증받고 죄가 없음을 입증받기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런 이제 믿을 수 없는 구인 정보 이런 데는 접근하지 않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된다라는 걸 인정받았구나. 왜냐면 이제 후속 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이제 활자 매체 후속 보도뿐만 아니고 방송에서 사실 특히 KBS에서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다뤄주면 그 이야기가 더 확산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고 저희가 만났던 사례자분들은 이 이야기가 좀 많이 퍼져나가길 바랬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반가웠죠.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그 논의가 저희가 보여줬던 문제의식이 사그라들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가 되고 하다못해 이 단어 인간 대포통장이라는 말도 회자가 계속 되고 이게 어찌됐건 잊혀지지 않는 기사를 썼구나 우리가 뭐 물론 10년 뒤에는 뭐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때 인터뷰 해주셨던 분들은 계속 기억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굉장히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었고요. 그래 어찌됐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박노면 기자한테도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